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주택도 있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집합 건물 상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땅이 다르게 거래가 된다면 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 되고 나가지고는 건물이 주인이고 땅은 종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또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뭐 선비와 뭐 양반과 쌍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의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토지는 건물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죠. 그걸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이라고 하죠. 그럼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번호물 제20조에서 건물이 이 처분에 따라서 이 대지 사용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번호물 제20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보면 건물과 대지를 분리해서 처분하면 무효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칠판에 판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칠판을 요 작은 칠판이 아니라 이 큰 칠판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한 4개 정도 달아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판사하기 위해서 칠판 한번 가보죠. 구강이죠, 구강. 구강으로 지분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로 권리 분석과 탈출하는 사례를 나오고 있네요. 투가 되죠. 2번. 8강에서는 1, 2 이렇게 두 개로 없애고 그리고 이것도 없애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온전하게 제가 칠판에서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도 지우고 제가 한번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니까 제 얼굴이 보이죠?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판서를 하다 보면 글씨가 저를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글씨를 없애겠습니다. 제가 요수를 한번 부려보고 요수를. 자, 글씨가 없어졌죠? 없어진 제가 참 전면이 들어오고 글씨를 해주는 저걸 꺼서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집합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냐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 같은 거 질 때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죠. 하나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를 건물이 있는 거 뭐 이게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단독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아파트를 철거하고 짓는 걸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죠.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건 철거하고 그런 걸 우리가 재개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큰 뜻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이제 건물을 헐고 하는 걸 우리가 재건축이라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렇죠.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전부 헐어버리고 그리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공익 시설 만들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계획 인가를 시군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또 빈 땅에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죠. 어쨌든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를 하고 똑같죠.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뭐 처음에는 기초공사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1층도 지어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 관리처분 계약이라든가 건축 허가가 15층짜리 아파트다. 그럼 15층이 어느 순간에든 1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15층이 완성이 되면 이 완성이 되는 거는 이 집합건물법 완성이 되면 집합건물법 건물 온시치력이 되는 거죠. 온시치력. 이게 집합건물이 각 구분 소유자별로 온시치력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백일원 배위득의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 다른 말로는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15층까지만 완성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1호 라인, 2호 라인 아파트에 보면 101호 할 때 1호 라인, 102호 2호 라인, 103호 3호 라인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 라인별로 벽도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이 각 구분 소유자별로 벽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붕과 이제 기둥이 있으면 그건 각 구분 백일원 백일호에 대한 그 좌측벽, 우측벽, 사방팔방이 다 벽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이걸 그런 것을 건축 허가대로 전체가 15층이 완성이 됐다면 그러나 거기 들어가 보면요 현관문도 없고 들어가면 강당이 강당 방도 안 만들었고 창문도 없고 도배장판 더 안 됐고 가스 도시가스 뭐 수돗물 다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이래도 우리가 집합권 그러니까 그런 집합권이 완성이 되고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가지고 한 6개월 1년 있어야 도배장판까지 해서 일찍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각 수분별로 원취득됐다. 이렇게 되면 이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뭐 가압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처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저당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압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등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되는 거는 집합건물법 제2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설정된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가지고 완성되고도 완공이 되려면 실제 입주 들어가 살려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1년은 좋게 걸려야죠.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보존 등기 치고 그 사용 승인이 나면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죠. 그러면 건축주나 조합에서는 그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물 보존 등기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건 건물의 종류와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가 한 1시간 50분 동안 해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리처분 금지가 된다. 이런 경우는 분리처분 금지 예외죠. 왜냐하면 집합건물이 완성이 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는 집합건물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분리처분 금지에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분이 아시고 요 내용을 잘 아시려면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한 달 전인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건물의 종류와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같이 집합건물이 각 구분소비별로 원시득이 언제 되고 구분소유권 성립점이 언제고 대지사유권 성립점이 언제고 그것이 다 같은 의미죠. 세 가지가 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면 토지가 별도로 거래가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되는 건 유효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설정된 채권에 의해 가지고 분리됐기 때문에 무효가 됐던 사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칠판 거를 좀 지우고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자, 보면 이렇게 그 집합 건물의 대지 일부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무효가 된 사례 보면 대지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았던 이렇게 보통 이게 이제 세무서 같은 경우는 그게 완성이 될 때는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될 때는요. 건물만 아파트 15층이면 15층까지 각 구분 소유자별로 각 1호라인, 2호라인이 벽체까지 다 형성이 돼서 이게 몇 호다 이런 것 정도만 알 정도가 된 상태에 있고 이 건물이 보존 등기되기 전에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들이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세무서 같은 경우는 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무효되는 게 많죠. 또는 이제 경매도 가압류에 의해서 번압류해가지고 강제균매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무효입니다. 무효.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공매 절차 같은 경우도 2008년 11월 20일 날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 김소령이 그 265.5분의 13 지분 또 선정 당사자 이소령 또는 박소령 앞으로 각 그 265.50분의 101.77 지분 소유권을 이전을 마쳤다. 이 대지분을 낙찰받아 소송을 진행했으나 무효가 된 사례죠. 왜냐하면 이 공매 낙찰자는 집합 건물 소유자들 상대로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사용료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공매로 대지분을 취득한 자체가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위반했기 때문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 사례다. 대법원 2013-33577이죠. 여러분이 이제 보면 대법원 2013-33577을 확인하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판서를 해보면서 강조를 해보면 항상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뭐 오피스텔 이러한 건물의 대지 지분 일부가 세무서에 압류해가지고 압류 재산 공매로 매각이 된다 했을 때는 이 압류가 언제 설정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집합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분리처분 금지. 건물과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 금지가 돼. 이때 그럼 이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집합건물이 돼야죠. 그 집합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집합건물이 원시 취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파트가 건축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받을 때 우리가 조합이 또는 건축주가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그 각 구분 소유자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서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 이거를 허가를 받고 시군구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가대로 건축 허가대로 또는 관리처분 계획이 받은 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의 건물이 완성은 뭐냐? 건물이 완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건물이 완성은 뭐냐? 이렇게 15층이면 15층 아파트면 1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층, 2층, 3층 해가지고 15층이까지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건물이 4개의 기둥과 주벽과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각 구분 소유자별로 여기가 101호, 여기가 102호, 103호, 104호라 하면 이렇게 각 구조물 이렇게 칸막이에 쳐줘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벽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각 구분 소유자별로 각 구분 호수별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이 시점을 우리가 집합 건물이 각 구분 소유자별로 원시 취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101호를 문 열고 101호 딱 들어가면 대문도 없어요. 딱 들어가면 문도 없고 딱 어서 오세요 반겨. 딱 들어가면은 벽만 있어. 창문도 없고 바람도 쌩쌩 들어와. 도배장판 아무것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래서 사방팔방 막혔죠. 이렇게 봐도 벽이고 이쪽 봐도 벽이고 이쪽 봐도 벽. 이쪽 보면 현관문이네요. 이런 원시득 이렇게 하면 집합 건물이 원시득 집합 건물이 각 101호 101호에 대해 원시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 되기 전까지는 토지별도등기에 의해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이후에 압류한 건자, 토지별도등 압류라면 압류권자에 의해서 공매가 들어갔다.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매가 대지분이 했을 때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처분 행위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처분권을 실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집합 건물이 분리처분에 대해서 외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된다.